특별자치도 강원의 더 특별한 도민들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강원특톡 인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강학 안면외과 권위자이신 박영우 강릉원주대 치과병원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수님의 봉사 이야기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치과 의사로서 좀 해외 봉사를 굉장히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현재는 좀 어떤 단체에서 봉사활동하고 계신가요? 대한아간면 성형재건외과학회에서 1990년도 후반부터 의료자원이 부족한 국가들, 중국의 연변, 조선 쪽에 있는 연변이라든지 카자흐스탄 이런 곳에 구순 9개열 무료수술 봉사단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서 활동을 했고, 요즘에는 하노이, 베트남의 하노이시 있어요. 거기에 하노이 국립구강병원에서 15년 정도 제가 봉사단장을 하면서 구순 9개월 무료수술을 진행을 하였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좀 멈추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베트남 중부의 후에대학병원이라고 있어요. 그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회원들과 함께 일주일 정도의 미션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전국의 여러 대학의 교수님들하고 연합해서 또 몽골이라든지 또 베트남의 남부 호치민 지역, 호치민 구강병원에서 오랜 기간 봉사활동을 했고, 또 최근에는 필리핀에 등지해서 구순 9개월 무료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순 9개월이라는 게 말만 들어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순이라고 하는 게 입술이죠. 네. 구개라고 하면은 입 천장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계열, 그러니까 갈라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강 구조물의 선천적인 기형증,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죠. 아기로 태어날 때부터 갈라져서 태어나는 아기들의 상태를 구순 9개월 환자라고 하고, 구순 9개월 환자들이 좀 발생 빈도가 인종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흑인종, 황인, 백인 이렇게 크게 셋으로 봤을 때 이 황인, 특히 동양인들한테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또 일본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500명에서 하나, 700명에서 하나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많이 그 봉사수술을 가는 이 베트남 지역이라든지 또 필리핀 이런 곳은 상당히 그 인구수가 많습니다. 거기 가면은. 그래서 비교적 제가 느끼기에 우리나라보다는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면 이 구순 9개월 해외 봉사는 좀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제 지도 교수님 덕분이죠. 제 지도 교수님이 국군 군의관으로 월남전에 참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 지도 교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구순 9개월 무료수술 봉사를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저도 그때 젊은 의사로 교수님을 따라가서 거기에서 일본의 봉사단하고 연합해서 수술을 했던 것이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해외 의료봉사라고 하면 좀 선진국으로 가기보다는 좀 저개발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굉장히 몸도 마음도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조금 지속하고 계신 이유가 있을까요? 치과에 오는 구순 9개월 환자들을 보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아이들은 아주 활발하게 잘 지내는 아이들도 있지만 많은 아이들이 뭔가 좀 자신감이 결여돼 있고, 그다음에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본인의 잘못은 사실은 없죠. 근데 이제 그
사실은 예민한 나이거든요. 뭐 중고등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이 시기에 아이들이 그 상처도 좀 많이 받고 그것을 또 참아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이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동남아 지역의 의료 자원이나 이 모든 사회 자원이 부족한 나라들 여기에서는 이 9~9개월 아이들이 체계적인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거의 뭐 방치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모들은 오히려 그거를 안 좋게 생각하고 좀 치료를 잘 안 하고 뭐 이런 또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그래서 더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그 불행하게 태어난 아기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서 힘들지만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도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디 다녀오신 건가요? 네, 8월 말에 2주 전에 베트남 그 중북부 네. 하노이에서 한 120km 떨어진 곳에 탱화 어린이 병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무료 수술을 진행을 했는데 마침 그 태풍이 와가지고 뭐 비바람이 심해서 거기도 교통이 이렇게 좋은 곳이 아니라 환자들이 오지 못할까 걱정을 꽤 많이 했는데 뭐 환자들이 거의 안 빠지고 무조건 가야죠. 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꽤 바쁘게 수술을 진행했던 것 같고 또 현지 방송에서도 베트남과 한국의 아주 성공적인 협력 사례 이것도 베트남 의사들이 한국 의료진에게 많은 걸 배웠다 이런 내용으로 방송이 나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게 뭔가 입천장과 여기 입술 부분이 갈라져 있으면 뭔가 밥 먹는 것도 불편하고 해서 좀 삶을 살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 수술을 좀 오래 미룬다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길까요? 이제 이 9~9개월 아기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맞닥뜨리는 첫 번째 문제가 젖빨기 장애죠. 이게 음압이 형성되지 못하다 보니까 젖을 빨 수가 없어요.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이 아이들이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태어나서 오래 살지 못하고 사망하는 환자들도 있었고, 근데 지금 이제 이 입술 수술을 제일 먼저 태어나서 한 3~4개월 시점에서 하는 이유는 이게 처음에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엄마, 아버지, 또 가족들을 굉장히 놀랍니다. 놀라고. 그래서 빨리 이제 정상적으로 정상 입술화 해서 이 심리적인 충격을 차단하는 게 첫 번째 목표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면은 입천장 수술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아기들이 이제 뭐 엄마 이러면서 옹알이를 하죠. 그러다가 아기들이 한 2살쯤 되면은 정상적인 말을 해요. 시작을 하죠. 이제 입천장이 갈라져 있으면 이 정상적인 말을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게 되죠.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복합적이고 굉장히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는 또 대한민국에 같이 있으니까 괜찮지만 그런 좀 해외 봉사 나가시는 저개발국에 있는 아이들은 추후에 관리를 좀 어떻게 받는 편인가요?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입술 수술을 3~4개월 됐을 때 하는 게 일반적인 순서인데 제가 이제 하노이에서 수술한 환자 한 200~300명을 모아가지고 통계를 내봤어요. 입술 수술이 저희가 한 게 한 평균 뭐 18개월, 19개월이 넘더라고요. 수술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죠. 수술을 이제 받지 못하게 되면은 이 갈라진 게 점점 더 많이 벌어져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술의 난이도도 증가하고 성장에 맞춰서 체계적인 치료를 쭉 받아야 좋은데 그런 치료를 언제 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 번 수술할 때 가능하면 많은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 하는 봉사 수술이 일주일 단위의 미션 수술이에요. 그래서 가서 초진 환자 모아서 일주일 수술하고 수술 직후에 보고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충분히 안전하게 케어할 수 있도록 현지 의사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그 호치민 대학병원, 호치민 국악암병원에 있던 젊은 의사가 하나 여기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에 와서 한 4, 5년 동안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치고 돌아간 예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1년에 한두 번 가서 수술을 하면 그 후처치가 상당히 잘 되게 되죠. 네. 마지막 단계가 이제 얘네들을 지속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치료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죠. 그래서 이 봉사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선진국이죠. 미국이나 뭐 일본 이런 데 봉사 단체들은 어려운 국가에 치료봉사센터를 설립해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업체나 이런 데서 좀 관심을 갖고 그런 사업에 동참을 해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죠. 그러면 직접 현지에 가서 봤던 케이스 중에 가장 어려웠던 케이스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책에서 보던 그런 아주 이렇게 이쁘게 치료가 잘 된 그런 아기들은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변형이 굉장히 심하게 돼 있고, 이제 9개월 아기들 중에 가장 심한 것이 이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그다음에 이 가운데 뼈가 병원 관리가 안 돼서 이렇게 앞으로 많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돌출성 약간고를 가진 양측성 9개월 뭐 이런 증례들은 안전하게 수술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9개월 환자들이 이 발생 과정, 배 안에서 아기가 생겨날 때 안 좋은 인자들의 영향을 받은 정도와 부위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어떤 환자들은 그냥 다 멀쩡하고 입술만 살짝 째진 환자들도 있고, 심한 환자들은 뭐 좌측, 우측, 이 코 밑에서부터 목젖까지 전체가 다 이렇게 갈라지는 환자들도 있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제 분류할 때는 완전 9계열 하면은 전체가 다 갈라진 환자고, 이 환자들 치료할 게 많죠. 치료 받아야 될 게. 아니면 어떤 환자들은 입천장도 멀쩡하고 입술만 살짝 째진 환자들도 있고, 이런 환자들은 뭐 수술 한두 번만 받으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봉사활동을 가셔서 직접 수술하신 환자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세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제 집도의 직접 수술한 거하고 또 제가 단장으로서 제 책임 하에 수술이 이루어진 게 아마 한 500건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500건이나 하셨는데, 이게 9계열 환자는 또 수술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얻는 거잖아요. 좀 봉사를 통해 만난 환자들의 좀 반응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반응이 있으셨을까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환자들이 아기들이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이 더 좋아하시나요? 환자들의 반응이라는 건 우는 것밖에 별로 기억이 안 나고 그다음에 부모님들 뭐 상당히 고마워하죠. 제 손 잡고 울기도 그런 분들도 많고, 그때 그 환자는 이제 19살 된 여자 환자였는데 자기 코가 이렇게 찌그러졌다고 이제 코 수술을 해달라고 왔어요. 제가 이제 좀 가엾기도 하고 해서 저 수술을 해줘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마침 그때 우연히 이제 1차 수술 환자들 다 배열 수술 스케줄 잡고 나서 자리가 비었어요. 그래서 그 환자를 코 수술을 해줬죠. 그리고 이제 퇴원할 때 보니까 저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데, 나는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얼굴 표정이 너무 밝아지고, 그다음에 내가 이게 코 수술을 한 게 아니고 내가 무슨 다른 데도 같이 했나? 이런 생각까지. 쌍꺼풀 수술을 내가 했나 이럴 정도로 네.
이 눈빛이 굉장히 초롱초롱해져. 네, 초롱 자신감이 있는 눈빛. 그래서 나 이거 딴 사람은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와, 나 참 이 아이들한테 내가 가능하면 수술을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심정 정말 내가 이게 외국에 가면 상당히 좀 피곤하거든요, 사실은. 모든 게 여건이 맞지가 않고 날씨도 상당히 덥고 그래서 피곤도 수술을 몰아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하죠. 근데 그 환자의 이 부드러워진 눈빛, 상대방을 대하는 말투, 말은 안 통하지만 다 알 수가 있죠. 몸짓, 말짓을 통해서. 너무너무 밝은 모습을 봤을 때 그런 피로한 마음 다 없어지고 내가 한 명이라도 이런 환자들한테 또 밝은 세상을 좀 지낼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죠. 네, 그러면 교수님에게 봉사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항상 변해 있는 말이 있어요. 중국의 속담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살면서 참 한 시간이 즐겁게 행복하려면은 좋은 친구하고 바둑을 두고 그다음에 이제 하루를 즐겁게 지내려면 경치 좋은 곳을 찾아가서 낚시를 해라. 이제 한 1년이 행복하려면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을 해라. 그리고 100년, 한평생이죠. 한평생이 행복하려면 남들에게 봉사를 해라. 이런 말을 제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가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분들이 저한테 도움을 주는, 그래서 제가 구강암외과 교수로서 제 삶의 존재의 의미, 또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수술해 주었던 아기들이 사는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밝은 시각으로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정년을 2년 앞두셨잖아요. 좀 의사로서 남기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특별히 남기고 싶은 건 없지만 다만 제 제자들에게는 제가 참 구강암외과를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고, 또 구승구결 환자들에게는 저 사람이 그래도 나한테 최선을 다해줬던 사람으로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또 멀리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도 모를 좀 교수님과 연이 닿았던 환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아파서 나 자신도 사랑니도 한번 빼야 되겠다 생각한 적이 있는데, 내 사랑니를 누구한테 뺄까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남한테 내 몸을 맡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저에게 찾아와서 저한테 몸을 맡겨준 모든 환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이 저를 신뢰해주고 또 저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제 자신이 지금까지 활동을 했던 것 같고, 그분들의 그 기대와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라든지 또 환자 진료에서 제가 받은 그 신뢰와 사랑을 나눠주면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인연이 있습니다. 스치듯 지나가는 무수히 많은 인연 속에서 타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깊은 인연도 있죠. 절망에 빠진 누군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특별한 인연, 봉사를 통해 만난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봉사로 희망을 전하는 박영욱 교수님과 동료분들의 아름다운 행보를 응원합니다. 교수님, 이번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